그 이후에 보니까 제가 최근 작품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최근 작품이 이제 2020년, 올해 21년이니까 네. 20년에 나온 게 이제 요거 공포에 세우는. 공포에 세우는 이 공포에 세우는 그 다음에 공포에 세우는 다음에 공포의 구구단 아니에요? 네, 공포의 네. 구구단. 그러니까 이게 공포 시리즈인데 맞아요. 이 공포에 세우는이 여러분 이거 진짜 한번 그 읽어보시게 하면 좋은 게 이게 외모 컴플렉스 중에 왜 찢어진 눈 있잖아요. 예, 그 얘기인데 제가 공포의 새우눈하고 공포의 그 구구단을 보니까 미우 작가님 여기에 보면 그 신들이 나와요. 네. 축신 무슨 뭐 모신신 무슨 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등장시킨 거예요? 제가 그 만학도로 늦게 대학교 4년을 다녔어요. 네네. 그것도 아이 출산하고, 그러니까 대학까지 다닌 거죠. 그때 과가 민속학과. 아, 네, 그래서 설화에 제가 좀 꽂혀서 이제 그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때 그 교수님이 석자 교수님이 약간 그 강릉 설화 측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강릉에는 지금도 여전히 네. 그 굿이 이제 네, 이어져 맞습니다. 내려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단오제도 있죠. 그래서 그 석자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참 재밌었던 게 그냥 측신 얘기가 아니라 측신이 하여튼 육자 날짜가 되면 와서 머리를요. 지금 해도 돼요? 그럼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세요. 하나, 둘, 몇 가지 셌더라? 하나, 둘 이렇게 긴 검은 머리를 머리카락만 센대요. 근데 술을 못 세니까 마냥 세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누군가가 노크나 인기척 하지 않고 문을 벌컥 열면 이제 이 측신이 이 머리로다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똥뚜껑에 빠뜨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무서워서 악! 이랬어요. 그렇잖아도 무서운 재래 화장실에 무슨 측신이 막 머리 세다가 빠뜨린다고 하니까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 화장실 에티켓. 그쵸? 문 두드려야 된다. 예, 그 얘기 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게 뭐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그럼 이것도 진짜 그거 옛날에 너무 무서웠다. 맞아. 그쵸. 근데 이것도 한국 일본 도시 전설이긴 한데 여기도 유익함이 있는 게 이게 원래 빨간 종이 파란 종이 이야기가 그때 화장지가 없었으니까요. 이것도 그 챙겨가라는 그 경각심을 주려고 한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무섭고 재밌는 설화 속에 옛 이야기의 힘을 본 거예요. 유익함. 근데 그게 약간 저하고 잘 맞아요. 제가 옛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고 자극적인데 그 끝에 있는 유익함이 전 너무 매력적인 그 거예요. 끝에 담겨 있는 어떤 지혜. 맞아요, 그거. 지혜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렇게 써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미우 작가님 조금 아까 왜 여러분 하는 거 봤죠? 난 흉내도 못 내. 하나, 둘, 원래 더 하는데 제가 참았어요. 안 참아도 돼요. 그거 애들 앞에서 하는 거 아세요? 그리고 미우 작가님이 지금 강연을 꽤 많이 하거든요. 아까 이제 500회 이상 했다는데 애들한테 갈 때 왜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 뭐 싸가는 거예요? 얘기 좀 해줘봐요. 측신도 있고 눈 빨갛게 만드는 방해군도 있고 제가 사실은 이제 그림책으로 저학년 대상, 유아 대상 책을 만들잖아요. 작가의 만남을 가면 제가 아무리 작업 이야기를 훌륭하게 하고 훌륭하게 못하겠지만 아이들 다 이렇게 콧구멍 파요. 그 나중에 졸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품을 인형극처럼. 가지고 인형극으로. 그 기회가 생겨서 그걸 한번 했더니 아이들이 그 인형극은 15분밖에 안 해요. 15분 때문에 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15분 덕분에 15분을 들어요. 근데 전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가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앉아서 자식으로 우아하게 이렇게 눌러가면서 혹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죠. 근데 저는 늘 다 이렇게 짐을 끌고 가서 막 밥상을 차리고 서서 막 이러고 막 끝까지 막 다 쏟아 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저학년 미우가 됐어요. 근데 작가들 쪽에서는 이제 저가 약간 지금은 괜찮아요. 건너왔는데 힘들었어요. 나도 작가인데 나도 좀 나의 작품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고 이런 북토크 형식. 저의 얘기를 하는 이런 기회가 왜 나한테는 없을까? 왜 나는 맨날 아이들하고 이렇게 내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제가 아이들을 홀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아이들하고 좋은 경험을 쌓는 거지만 내 자신 얘기는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벌써 콧구멍 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부럽다. 저 작가님은 앉아서 USB 하나 딱 꽂고 얘기하는데도 막 박수 받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 캐리어를 버려야 되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사실 매년 고민해요. 심지어 또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그 작가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너무 좀 그래.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제가 4년 됐어요. 근데 정말 이제 4년 동안 전국을 누볐어요. 섬도, 보길도, 완도도 가고. 근데 다 누비고 나서 저한테 쌓인 것이 이제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어떤 분들이 저희 가서 팀장 되시고 원장 되셔서 이제 막 이직해 계시고 이 교감 선생님, 이 교장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고 이제 어느 정도의 저가 이렇게 움직임이 약간 평가라 그럴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서 어딜 가도 전 처음 보는데 저를 알아요. 근데 가장 귀한 말을 해주신 게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줘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의 성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한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미우 작가님 네, 오래 봐야지. 근데 왜 이렇게 아파요? 어디가 그렇게 아파? 그쵸. 제가 이 파이팅 책을 냈을 때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열심히 산 거죠. 그게 이제 육아가 시작되면서 더한 것 같아요. 잠도 줄이고 차로 따지면 미리 한 주유를 어느 정도 남았을 때 해야 되는데 앵꼬를 내고 주유하고 앵꼬를 내고 주유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날 다리에 막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빨갛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만학도로 대학교 다닐 때인데 아이들도 이제 유치원 다니고 한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갑자기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혀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제 눈물샘이 마르고 침이 마르고 자가 면역 질환, 이렇게 네, 물을 좀 자주 많이 마셔요. 먹는 거구나. 네, 그래서 마르는 쇼그렌 증후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절 부위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저녁 제가 별명을 저는 신데렐라라고 얘기해요. 6시가 되면 전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괴물로 저는 이제 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마법이 다 풀린다고. 온 몸에 이제 빨갛게 다 이제 혈관이 터져요. 그게 루푸스가 있어요. 제가 또 면역 질환이. 그래서 루푸스는 통증을 동반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 아파요. 저녁마다 그 통증을 갖고 있고. 근데 그때 그 진단을 받고 약을 3개월을 찾는데 제가 양약이 원래 안 맞았어요. 잘. 이렇게 먹으면 상태가 더 나빠져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찾다 3개월 동안에 너무 많은 후유증을 가지니까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한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 견뎌야 돼요. 근데 그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가족이더라고요. 가족이 짐처럼 여겨졌어요. 내가 만약에 혼자였으면 아파도 내가 알아서 하겠고 뭐 하겠는데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시부모도 있고 뭣도 있고 막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 슈퍼우먼의 삶이 벌써 앞으로 딱 오는 거예요. 제 아픈 건 둘째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희귀병이라 이제 산재 등록도 하고 그러니까 처참하더라고요. 뭐 고칠 방법이 없대요. 그냥 약으로 그 수준을 그냥 유지해 가는 거. 근데 그때만 해도 통증이 심하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올라와요, 위로. 이게 전신까지 올라오면 이제 얼굴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허리 밑으로까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양말도 못 신어요. 그래서 겨울에 전 맨발로 다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학교 강연을 가도 실내를 갖고 다니고.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가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아이도 어린데 내가 아픈데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내가 더 해줄 수가 없겠다. 명절에 내려가서 음식 못 하겠고 얘들아 너희 방 정리를 내가 못 해주겠고 여보 설거지를 못 하겠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근데 놀랍게 갑자기 큰딸이 엄마 나 빨래 넣을 수 있어. 그래도 작은 딸이 엄마 내가
이렇게 응급처치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청담수 뿌리는 이런 거 있어. 내가 거두 대주고 내가 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경상도 사나이라 집안일 안 하는 친구, 그런 오빠인데 한참을 들고 있다가 알았대요. 그 이후로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짐이라고 여겼는데 도리어 제게 이 가족이 아니었으면 내가 밥 세끼를 챙겨 먹었을까? 이 병이 더 빨리 왔을걸? 아마 새끼를 차려준다고 나는 화를 냈지만 그 덕분에 내 입에도 들어갔고 그래서 어차피 걸릴 병이 늦게 온 거야. 난 감사해야 돼. 그런데다가 이젠 지원군이 됐어요. 제가 나가면 친정 부모님까지 합세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이, 그러니까 온 가족이 여기에 나오는 이 온 가족이 이젠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응원이 된 거예요. 생각 못했어요. 전 끝까지 짊어져야 되고 그래서 어디 자연치유하러 굴속으로 갈까? 작품만 할까? 이기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힘내어 다시 달리기로 그때 마음 먹고 지금도 약을 먹고 계속 그걸 하지만 재밌는 건요. 이젠 오히려 그거 거짓말 안 하고요. 감사해요. 아프고 나니까요. 사소한 게 감사해졌어요. 그리고 아픈 분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이 네가 그 고생을 그렇게 하더니 작가가 됐네. 네가 그렇게 아프더니 이런 책을 내네. 작가는 그런가 보다 야. 뭐 이렇게 굴곡진 삶이 그렇게 많냐. 근데 그게 그 이유였나 보다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고 옳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우아하게 북토크를 한 느낌 어떠세요? 아우 저 되게 제가 작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보다도 저의 마음을 정말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터놓은 것 같아서 제가 힐링됐어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미소 지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또 저의 속마음을 어떻게 미리 아신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콕콕 집어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교수님하고 이게 정말 케미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쉬워서 어떡하죠? 그래요. 아니, 그 콕콕 집어서 제가 질문했다기보다 그냥 미우 작가님에게서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보여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 거기에 또 너무 발랄하면서도 그 아련한 느낌이 들게 우리 미우 작가님이 매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그 매력을 녹인 답을 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좋았고 그다음에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예.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미우 작가님과의 심심토크 마무리를 짓는데요. 예. 12월이 가고 나면 또 새로운 한 해 1월이 또 오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늘 행복함을 견지하면서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